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항상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죠. 자, 신현태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신현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건데요. 바로 어싱, 맨발 걷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싱 좀 낯설긴 하지만 또 들어보면 최근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찬반이 분분한 것 같단 말이죠. 그 효과가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보도들도 있고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득보다도 실이 많다고 하지 말라고 권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저도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접했었는데 특히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는 갑자기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원장님께서는 어느 쪽이신가요? 권하시는 쪽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쪽이세요? 어싱이라는 방법 자체를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기도 하고 또 사설 단체도 여러 개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좋다는 식의 만병통치식의 접근은 안 될 것 같고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실천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펴서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잘 적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싱이라는 것이 발바닥에 많은 자극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딱 떠오르는 게 분구침요법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분구침요법이라는 개념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침, 그리고 수지침, 그리고 족침요법인데요. 경혈이나 경락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일반적인 침 치료법과 달리 귀나 손 그리고 발의 특정 영역이 우리 몸의 오장, 육부, 타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분구침법이죠. 즉 어싱을 하면서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과정에서 발바닥에 위치한 여러 경혈들이 자극을 받게 되고 또 이것이 건강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겠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자극이 유용하기만 할까요? 혹시 자극으로 인해서 전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도 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자극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례로 곡지혈에 침을 놓을 때 기대 효과를 설명드려보면요. 곡지혈은 수양명 대장경락의 경혈입니다. 이 부위에 자침을 할 때 기대 효과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거든요. 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질 때는 흡수 기능이 회복되도록 돕고 반대로 장에서 배설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똑같은 부위에 침을 놓지만 배설 기능이 회복되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싱을 할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자극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싱을 하면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들이 우리 신체에서 필요한 자극들로 변환되어서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침출을 하다 보면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 흔하긴 해요. 자, 하지만 그래도 자극 자체로 인한 국소적인 문제가 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의 우려가 있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효과는 분구침요법의 이론적인 부분을 적용한 기대 효과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일단 감염에 대한 조심은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발에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균 등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파상풍 주사를 맞기를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암 환자분들 중에 수족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발의 상처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앞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맨발로 걷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데 익숙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로 무리하게 장시간을 걷는 것은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이나 종자골염 등의 발생은 물론 발목이나 무릎, 골반, 척추 등의 2차적인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죠.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득도 있고 실도 있는 어싱. 자, 버리자니 효과는 좀 아깝고 좀 더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싱을 안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어싱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그냥 걷기 할 때처럼 막 걸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지면에 발바닥을 대고 제자리 걷기만을 해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걸을 때는 반드시 발바닥이 닿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풀밭, 물웅덩이 같이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평소에 걷는 속도보다 절반 이하로 천천히 걸으시고요. 보폭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걸을 때는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감각을 충분히 느끼시도록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 번째, 발이나 발목, 무릎 등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하신다면 짧은 시간 동안 짧은 거리만 하고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지 않는지 잘 관찰하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 어싱을 하는 장소는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파상풍 주사는 꼭 맞으시도록 합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추가 접종이 권장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어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중 미처 확인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잘 지켜서 건강한 방법으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한태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